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Sunny. I know you're all heading towards grabbing the translator, which is great. But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session that this is not going to be completely in English. And I think 80% of the time will be in Korean. We try to make it 100%, but unfortunately 저는 한국말 못해요. So 죄송합니다. So we'll try to use very simple English. So if you don't have your interpreter, that is totally fine. But let me quickly introduce ourselves here today. My name is Sunny, and I lead the global sales for AB Baigong and Airbridge. And joining me today, we have two very special guests from Thinking Data. We got Kwang Deok-nim and Chae-yong joining us. I'll quickly let you both introduce yourself in Korean. Okay. Would you like to say hello to everyone? 예. 안심하십시오. 제가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예.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싱킹데이터 코리아 지사장을 맡고 있는 서광덕이라고 합니다. 텐센트나 중국 회사들을 두루두루 다녔었고요. 2022년에 싱킹데이터가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제가 첫 멤버로서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이렇게 기회를 주신 AB180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케팅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고채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 회사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쪽은 아니지만 이제 IT 쪽에 계속 있었었고요. 네, 갑작스럽게 이제 연사를 맡게 되긴 했는데 네, 좋은 내용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네,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welcome to join us today. But first of all, I would love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inking Data. I know Thinking Data has a very strong presence in the Chinese market. Would you please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Thinking Data and the vision in Korea? 일단 싱킹 데이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진출한 지가 2년밖에 되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 제가 사실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글로벌적으로는 1200개의 게임사가 저희 거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보편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는 재작년 11월에 지스타 때 제가 진출을 하게 됐고요. 상해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고객사께서 쓰고 계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레퍼런스 보시면 아마 네, 어떤 업체인지는 충분히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실시간 유저 인사이트, 그러니까 즉 누구나 손쉽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 부분이 있죠. 나는 분석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지? 나는 코딩을 잘 모르는데, 난 개발자도 아닌데 어떻게 분석하지? 근데 사실은 저도 뼛속까지 문과생으로서 사실은 코딩이나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시스템들을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근데 저희 싱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쉽게, 특히 유저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극단적인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실 게임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기 게임사 분들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사 분들이나 아니면 이커머스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기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영상이 보이시죠? 이 정도로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은 경우는 유저,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탈되거나 아니면 액티브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하다가 이거 재미없는데 가면 바로 이탈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쇼핑도 하다가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내가 찾는 게 없는데 라고 하면 바로 이탈되기 마련이고, 쉽게 말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래서 바로 이 실시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분석 모델이 다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게임은 방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MM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소통도 해야 되고 스테이지도 깨야 되고 등등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분석 모델이 다양해야 우리 유저들이 어떻게 과금 유저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이탈하거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를 도와드리는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it is like,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roduction. It has been a very successful data analytics tool for in-game analytics. It has the right analytics features that will help you dissect your user behavior, your gamer behavior, and identify some of the hidden valuable opportunities that every gamers or every game developer should pay attention to. But now that we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what is thinking data, thinking engine, what you guys have done, I know you all have a very strong, successful track record in China. So I know a lot of us Korean gamers, game developers would love to learn about what our friends in China have been doing. Can you share a couple of trends that you have observed from working with the Chinese market? 아, 오케이. 네, 이것도 장표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각자의 의견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고로만 하시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트렌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굉장히 모바일 중심입니다. 모바일 중심이고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살짝 콘솔이나 PC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죠. 당연히 모바일도 강하지만 근데 중국은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 모바일 중심이 됐습니다. 특히 모바일 유저,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유저만 해도 6억 7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4배 가까운 숫자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여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은 짧은 건 마찬가지지만 워라벨이 낮아요. 네, 아직 저희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땅이 넓어요. 예를 들어 제가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서 3km 되는 거리를 제가 걸어 다닌 적이 있는데 저거 정말 다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먼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3km도 먼 게 아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고 시간도 없고 어떻게 이동하려면 오프라인으로 만남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중심으로 바뀐 케이스가 되었고요. 혹시 뭐 중국으로 진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바일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 중심으로 된 이유는 소비력이 증가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됐다라는 거는 즉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있다. 모바일 중심의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후순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왜냐? 소비력이 증가됐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돈이 되어야 개발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중심으로 됐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알리나 그 위챗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에도 우리 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등이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갈 때 저는 사실 신용카드를 거의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나 위챗페이를 거의 99% 이상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여행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없으시면 여행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금도 이제는 안 받고요. 쉽게 말해서 흔히 있는 키오스크도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일단 19,000개 이상의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미하요, 원신이라는 게임 아시죠? 하비, 탕탕특공대라는 게임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실 것 같고 뭐 가레나, 텐센트, 뭐 네디즈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픈되어 있죠. 그 규제를 만든 게 바로 판호제도인데요. 외국에 있는 게임이 중국에 와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다시 심사의 기준은 뭐 그때그때 달라서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지만 예를 들어 칼싸움을 하는데 피가 나오면 안 된다라든지 폭탄을 던졌는데 파편이 뭐 튀면 안 된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호라고 하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부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슈퍼 앱이라고 하는데요. 위챗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샤오총슈라고 하는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미니 프로그램이 바로 앱인데요. 이 앱인 앱 그러니까 앱을 더 이상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로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그 앱 안에서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최근에는 중국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은 사실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로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고사양이 많은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나 그리고 오포나 굉장히 다양한 핸드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사양 핸드폰이 많기 때문에
그 저사양 핸드폰에 부합을 하려면 최대한 그 모바일의 CPU나 램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비넷 미니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런칭하는 게 많고요. 저도 이제 중국에 스타벅스를 갔었는데도 스타벅스를 갔을 때도 그냥 앱을 설치할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 설치해야 되지라고 하니까 위챗 앱에서 바로 이렇게 쓸어 내리니까 바로 스타벅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편리하고 깜짝 놀란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요. 뭐 틱톡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유라는 건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TV 같은 사이트인데 뭐 유저만 해도 거의 3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규모는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앱들 간의 연계성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트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프로그램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앱이 굉장히 많죠. 예, 뭐 20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싱킹 데이터 클릭을 하면 뭐 따로 찾지 않으셔도 바로, 그리고 뭐 또 뭐 캐주얼 게임, 뭐 아이들 게임, 그리고 뭐 SLG 게임, 이렇게 검색만 하시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겨난 게 버서커 키우기라는 게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버서커 키우기 게임도 처음에 이렇게 미니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런칭해서 대박이 났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가벼운 게임을 런칭을 많이 하다 보니 옆에 보이시는 양력의 양이라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게임인데 매출은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매출이 많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중국에서 대박이 났고 정말 건물 하나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났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시면은 심플하지만 이제는 중국인들은 아까 문화종이 말씀드렸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머리 쓰는 거 귀찮습니다. 간단하고 중독될 수 있는 게임에 이제 요즘에는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 더 써니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AI나 데이터 활용 그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싱킹 데이터도 상해 베이스에 있으면서 뭐 굉장히 성장하게 된 계기도 뭐 게임사 분들도 계시고 이커머스 분들도 계시겠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사실은 누구나 다 분석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시험도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도 치고 뭐 저희도 이제 곧 이런 시험 비스무리하게 만들 예정인데 그렇게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싱킹 GPT라는 거 보이시죠? 저 개발 중인데 이제 자연어로 저희는 게임을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또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y,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a lot of great trends. Like I think a lot of us, like, we know that China is a big gaming market, but there are a lot of insights that is something that Thinking Data has come with a lot of experience, with a lot of great use case as well. And it doesn't just work for game development and how you position a game. But I know Cheon here joining us from the marketing team, data or Thinking Data also have a lot of insights on how to bring a better, enhance your whole marketing strategy. Do you mind sharing one or two cases? I know we changed a bit of order, but I would ask you first. Yeah. I know you have some cases that you want to share, how you use a marketing data to enhance the marketing. Yeah, can I? Yes. Sure. 그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아, 네. 네. 제가 일단 좀 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터로서 일단 지금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세션을 좀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케팅하면 가장 많이 보시는 지표가 로아스, ROI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실 유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얼마나 낮은 광고비로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게임으로 하면 유저지만 이커머스나 다른 난게임 쪽으로 보면 사실은 고객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낮은 광고비로 더 많은 고객을 데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얼마나 더 잘 쓸 수 있는 고객을 데려올 수 있는지가 사실은 마케팅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좀 데이터들을 보고 계신지. 사실 여기 되게 말테크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게이머로 좀 예시를 들면 이제 게임 데이터, 인게임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외부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 데이터라던가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시면서 보시는 광고 단가, 뭐 전환율, 클릭률, 도달률 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결국 마케팅을 집행하는 건 유저나 혹은 고객을 데려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볼륨 지표가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실 때 사실 이제 어떤 목표와 도달 가능한 타겟을 정하실 거고, 그리고 광고 플랫폼을 선정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투입 비용을 정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도달 얼마나 리치가 되는지, 뭐 광고를 보았을 때 노출과 클릭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AppsFlyer나 에어브리지처럼 사실 앱을 다운로드해서 얼마나 전환이 되었는지, 어떤 채널이 효과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게임 데이터는 이제 유저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저가 광고를 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다까지만 이제 전에 봤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환이 된 유저들이 실제로 이 게임 안에서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행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이런 분석이 들어간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왜 이 인앱 행위 데이터를 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 인앱 행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좀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3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첫 번째는 태깅이에요. 이제 많이들 하시다 보면 VIP 유저라던가 돈을 많이 쓰는 유저, 혹은 저희 그렇게 타겟팅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태그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VIP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고 유사한 어디언스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들이 이제 게임 안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서 그 VIP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같은 광고를 지출을 하시더라도 좀 더 많은 VIP 유저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애드 스타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모던하게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게임 인게임 그 플레이가 있을 텐데, 그 플레이들의 특징을 가지고도 하실 수도 있고, 페이크 광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광고 스타일도 선호도별로 유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 유저 데이터랑 그 인게임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전환이 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플랫폼에서 들어온 유저들이 실제로 우리 그 앱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광고 스타일 선호도별로 유저를 나누고, 그래서 실제 가입부터 혹은 전투까지 데이터를 확인해서 맞춤 광고를 좀 퍼널별로 분석해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플레이 패턴인데요. 그 사실 게임별로 그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게임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그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만약에 활발한 유저들을 7일 동안 기준으로 7일 접속한 유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결제를 2회 이상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생성을 하고 그 코호트로 묶은 유저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경로를 확인을 해서, 그 뭐 예를 들면 결제까지 다의 경로라고 하면, 아니면 혹은 로그 아웃까지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경로를 타고 가는지 유저 저니를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면 저기처럼 파란색에 이제 두꺼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두꺼운 부분은 그 유저들이 더 많은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아레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일반 스테이지 클리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다양한 또 인게임에 있는 부분들 중에, 그럼 이 부분을 활발한 유저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레나라고 했을 때 아레나를 그 크리에이티브 소재로 한번 삼아볼까? 라고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어떻게 보면 잘 즐기고 있는 유저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광고 소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Do you have any questions? I think, well,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sharing that thinking data is not just for game developers, but like for marketers, you can actually use a very insightful data, not just to inform how you transform your game, but how you market your game and find the right audience as well. Yeah. 잠시만요. 급하게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써니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게임 좋아하세요? Yeah, well, I do love games, and before I joined Airbridge, I used to play a lot of
MMORPG or even FSP games like PUBG. But after I joined AP Baigong, I could only play casual game and hyper casual games 왜 좋아하세요? 왜 캐주얼 게임을? because it's much more dynamic as well. You could see a lot more different gameplays and also 시간 없어. 아 그렇죠. 네. 시간 없어. 그죠? 바빴어요 때문에. 네. 네. But I know one of the games that I start playing is Achero by Happy. I know they are also one of the customers that are using Thinking Data with a lot of insights and help with their promotion, with their overseas expansion. Can you share a little bit more about Happy as a case 네, study? 네, 네. Yeah, and what we can learn, 네. we all can learn from them today. 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캐주얼로 넘어가게 됐다. 원래는 무거운 게임을 좋아하지만 점점점 가벼운 게임으로 넘어간다. 사실 이거는 그 사회성도 있을 거고 하나의 트렌드에 가깝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 그리고 게임이 잘 되는 회사. 살짝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 같은데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그래픽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GTA를 사실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6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픽이 어마무시하죠. 엄청 무겁고 그리고 이 게임을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고사양의 게임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버그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하나가 있으면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만히 안 냅두죠. 유튜브화 시키고 캡처해서 올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또 패러디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바일이시니까 게임이 잘 되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자주, 그러니까 유저가 자주 찾게 되는 게임. 지금 핸드폰 열어보시면 아마 자주 하시는 게임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게임이 잘 되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이탈률이 낮고 또 지하철 탈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어디 쉬는 시간대마다 자주 열어보고 그리고 전환율, 그러니까 아 이거 돈을 쓸까 말까, 에이 그래 내가 재밌으니까 쓰자, 과금으로 전환되는 이런 전환율이 높고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보통 성공하는 게임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게임사분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혹시 잘 되는 게임으로 성장하고 계시는지 제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게임이 잘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제가 나름대로 6가지로 좀 묶어봤어요. 첫 번째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또 아시죠? 챗GPT로도 스토리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어마무시한 사회가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순수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좀 중시하는 유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이죠. 버그가 없어야겠죠. 일단은 게임을 하다가 막힘이 없어야겠죠. 세 번째는 게임 플레이 균형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방치형 게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버서커부터 해서 사실 저희 고객사분들도 방치형 게임 많이 그 런칭을 하시는데 밸런스 조정이 굉장히 힘든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 정도 비용을 냈으니까 이 정도의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심리적인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벌레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만약 과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송합니다. 벌레가 껴가지고 말이 좀 꼬였습니다. 과금을 했으면 이 정도로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불만감이 생기죠. 그러면 뭐 네이버 게임에다가도 글도 올리고 댓글도 올리고 하면서 이탈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유저들은 사실은 조용히 이탈되는 경우의 유저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는 그냥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그래픽과 디자인,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 사실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그 상해 TDS라고 해서 차이나조이 프리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번에 발견했던 게 정말 IP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 줄 몰랐습니다. 개발사분들, 퍼블리셔분들, 많은 마케터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IP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컨텐츠 업데이트가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거의 필수적이고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IP 사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장으로 게임 산업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IP를 직접 개발해 보시겠다. 근데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으니
일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웹툰이나 기존에 있는 IP를 활용해서 한번 게임 만들어 보겠다. 사실 삼국지 게임 정말 많죠. 심지어는 중국 게임 개발사에서 신장의 암흑이라는 일본 역사를 이제 그 일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임에 IP를 사서 런칭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 IP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오늘 마케팅 전략 잘 짜시려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방문해 주시고 또 지금 많은 세션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게임 6가지의 성공 요소인데 제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바로 그 저희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보려면 사실은 유저가 어떻게 행동하고 아까 고채영 이사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탈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과금을 하게 된 어떻게 과금을 했을까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아셔야 나중에 차기작을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잖아요. 업데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전략 요소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균형도 마찬가지죠. 밸런스 조정할 때는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스테이지 1에서 10까지는 뭐 하루 만에 넘어가다가 11에서 20까지는 갑자기 일주일 이상 걸리고 굉장히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컨텐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IP 사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유저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실패를 했고 왜 또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업데이트에 대한 결과를 보시려면 데이터 분석이 정말 필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도 마찬가지죠. 마케팅 비용 굉장히 비싸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많은 게임사 분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프신 분 많으실 텐데 특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UA 마케팅을 집행한 다음에 어떻게 고객을 유저를 운영을 해서 잘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리소스를 정말 투여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영화는 상영되면 끝이잖아요. 근데 게임은 그래도 관리를 할 수 있다. 다시 원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좀 안전한 엔터테인먼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별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도 말씀을 드리면 경영진, 개발, 운영, 뭐 UI, UX, UI, 재무, QA 등등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각각의 다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핸드폰을 많이 드셔서 좀 찍으실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분석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전문 인력이 있으셔야겠죠. 애널리스트나 사업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몸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도전도 있고 그리고 사용성에도 어떻게 내가 이걸 사용해서 잘 활용을 하지라고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부스도 있지만 싱킹 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즉 뭐 저희도 당연히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 중에 하나지만 매출도 있으면서 오히려 비용을 절감시켜 드리고 또 성공하는 게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른 것들과는 좀 다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네요. 합의 같은 경우는 탕탕특공대 여러분 분명히 이 중에서 50% 이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궁수의 전설이라는 또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싱킹 데이터를 도입한 다음에 수억 명의 유저만 해도 3억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 유저 행동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초기 단계, 중장기 단계, 장기 단계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튜토리얼 단계에서부터 10단계 이상으로 자르셨습니다. 캐주얼 게임에서 튜토리얼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한 2분이나 3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10단계로 잘라서 각각 그 퍼널을 보고 나서 만약에 이탈률이 60% 이상이다. 그러면 CBT2에 정신 런칭 안 하신답니다. 그건 이제 구두상으로 저희가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Yeah, thank you so much for the wrapping up. They don't just have Happy as one game. They have 19,000 games that they can talk about. So they do have a booth out there. Thinking Data booth is there. They're officially in Korea market. They're welcoming you to have a conversation. So thank you. Please join me again to thank you both, the two experts from Thinking Data,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is afternoon.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